안녕하세요. AI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오픈AI가 2026년 4월 23일에 공개한 GPT-5.5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얻어가실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GPT-5.0부터 5.5까지의 진화 경로. 둘째, 새롭게 강화된 에이전트 세 가지 축의 실제 변화. 셋째, 경쟁사 비교와 한국 사용자 관점의 체크리스트입니다. GPT-5부터 5.4까지는 같은 기반 모델의 튜닝을 반복한 버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5는 GPT-4.5 이후 처음으로 베이스 모델 자체를 새로 훈련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비유하자면 앞선 버전들이 이미 졸업한 학생에게 매너 수업을 시킨 거라면 5.5는 학생 자체를 더 똑똑한 사람으로 바꿔 앉힌 셈입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사고력의 상한선 자체가 올라간다고 평가받습니다. 6주 만에 또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는 건 업계 관점에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테크크런치와 포추는 이 속도가 기술 자랑보다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엔트로피 클로드나 구글 제미나이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두기 위한 방어적 전략에 가깝다고 해석합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인 동시에 AI 시장이 점점 성숙한 B2B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축은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5.5는 한두 줄짜리 코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보며 여러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고 테스트까지 돌리는 긴 흐름에서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코덱스 IDE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라면 이번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겁니다. 한 번의 지시로 버그를 찾아 고치고 테스트까지 만드는 이른바 풀루프 코딩이 실전에 쓸만한 수준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두 번째 축은 컴퓨터 사용 능력입니다. AI가 화면을 보고 직접 클릭하고 양식을 채우고 다른 앱으로 이동하는 이 기능은 GPT 5.4에서도 있었지만 5.5에서는 실수 복구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페이지에서 잘못된 카드를 골랐다면 이전 버전은 그대로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5.5는 중간에 자각하고 되돌린다는 식이죠. 오픈AI가 말하는 AI 슈퍼앱 비전의 기술적 바닥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 번째 축은 딥 리서치입니다. 5.5의 컨텍스트 윈도우는 100만 토큰인데 이건 한국어 기준 단행본 약 7에서 8건 분량입니다. 지금까지는 긴 문서를 작게 쪼개서 여러 번 질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전체를 한 번에 집어넣고 한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의학, 학술 분야처럼 긴 문서 종합이 핵심인 업무는 워크플로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세부 기능 외에 조용히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토큰 효율입니다. 오픈AI는 5.5가 5.4보다 같은 답을 더 적은 토큰으로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가격표의 1밀리언 토큰 단가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기업이 AI를 쓸 때 드는 비용은 단가 곱하기 사용 토큰인데 단가와 사용량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월 청구서는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GPT 5.5는 에이전트 통합과 슈퍼앱 컨셉에서 앞서고 엔트로피 클로드 오퍼스는 코드 품질과 안전성 강점,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는 검색과 워크스페이스 통합이 강합니다. 어떤 모델이 최고냐가 아니라 당신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엔터프라이즈 자동화라면 5.5, 금융, 법률처럼 신뢰성이 결정적이라면 클로드, 구글 생태계 연대이친이라면 제미나이라는 식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업그레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쓰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개발팀입니다. 이미 일부 회사는 풀리퀘스트 리뷰를 AI에 맡기고 있는데 5.5에서는 리포지토리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고 EPR이 기존 코드에 맞는지, 테스트는 충분한지를 한 호흡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일이 코드를 직접 치는 것에서 AI가 낸 답을 승인하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리서치와 컨설팅입니다. 지금까지는 긴 문서를 잘게 쪼개서 벡터DB에 넣고 검색해 답을 뽑는 이른바 RAG 설계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컨텍스트가 100만 토큰이 되면 사건 전체나 판례 모음을 통째로 집어넣고 물어보는 단순한 접근이 다시 유효해집니다.
물론 RAG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를 모델에 맡기고 어디부터를 검색으로 처리할지 설계선이 다시 그어집니다. 세 번째는 한국 중소기업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AI 자동화는 말은 좋지만 우리 회사에 쓰기엔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5.5는 토큰 효율이 오르고 에이전트가 중간의 실수를 스스로 복구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반복 보고서 작성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작업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몇 가지 냉정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오픈AI가 공개한 벤치마크는 제한적입니다. 더 빠르다, 더 날카롭다는 말은 5.4와의 상대적 비교일 뿐이고 한국어나 특정 도메인에서의 체감은 도입 전에 꼭 자체 테스트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에이전트 능력이 퍼질수록 생기는 책임 문제입니다. AI가 단순히 글만 쓸 때는 실수해도 되돌리면 됐지만 실제 화면을 클릭해서 결제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5.5를 업무에 쓸 기업이라면 모델을 고르기 전에 권한 범위, 감사 로그, 중단 버튼 설계부터 먼저 짚어야 합니다. 기술 도입이 아니라 거버넌스 설계가 선행 조건입니다. 셋째는 관점을 살짝 뒤집어 보는 얘기입니다. 오픈AI의 6주 사이클은 분명 속도전이지만 그만큼 사용자 쪽 피로도도 쌓입니다. 기업 교육 자료는 또 업데이트해야 하고 사내 표준 프롬프트도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빨리 좋아지지만 이걸 조직 안에 안착시키는 비용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 도입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어디가 먼저 바뀔까요? 예상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IT와 SIAS 스타트업, 코덱스와 5.5 조합이 가장 즉각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금융과 법률, 긴 문서 리서치 구조가 바뀌니까요. 세 번째가 컨텐츠와 마케팅인데 이제 AI가 만든 롱폼 글의 품질이 사람이 쓴 것과 구분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순서로 일자리의 정의가 조금씩 재조정될 겁니다. 여기까지 GPT 5.5를 배경, 기능, 비교, 반대 시각, 한국 시장 영역의 5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무엇인가요? 코덱스 결합인가요? 에이전트 보안인가요? 아니면 경쟁사 비교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은 클로드 오퍼스 최신 버전과의 실전 비교로 돌아올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딥다이브였고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